8.3 다중적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변수가 두 개인 적분이 있었죠. 그 변수가 두 개인 적분을 우리가 이중적분이라 했어요. 그럼 변수가 세 개인 적분은 무슨 적분? 삼중적분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삼중적분 이상, 변수가 4개, 5개, 일반적으로 n개. 그래서 n개인 거를 우리는 다중적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다중적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 자, 그랬을 때 먼저 삼중적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어로 그냥 트리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삼중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트리플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트리플 인티그레이션이다. 그래서 변수가 3개인 걸 적분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3개 이상인 것을 우리가 다중적분이라고 표현하죠. 다중적분은 멀티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멀티플이고 그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인티그레이션을 우리가 다중적분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3개짜리를 해보고 이제 그걸 확장시켜서 n개로 가자는 것이죠. 자, 3개짜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삼중적분도 일단 적분 구간이 결국 적분 구간이 어떻게 나눠지냐는 것이죠. 적분 구간에 따라서 이제 적분의 정도가 이제 복잡해지고 간단해지고 하겠죠. 가장 이제 간단한 식분은 뭐요? 얘가 이중적분에서는 직사각형 모양. 그러면 삼중적분에서는 뭐? 이제 직육면체 모양이 됐죠. 직육면체 모양이니까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된다? 직육면체인 경우다 하는 것이죠. 직육면체. 그래서 직육면체니까 x1은 a부터 b 사이, 그다음 x2는 c부터 d 사이, 그다음 x3는 e부터 f 사이. 이와 같이 그 변수가 3개 x1, x2, x3라고 지어지고 그 범위가 각각 x1은 a부터 b까지 상수가 상수죠. 그리고 b도 x2도 c부터 d까지, x도 e부터 f까지 이렇게 적분구간이 됐다면 우리가 적분구간이 직육면체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걸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럼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이 함수가 x1, x2, x3 세 개의 변수의 함수라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적분해라. 그러면 이와 같이 a부터 b, 그 다음에 c부터 d, 그 다음에 e부터 f 각각 x1, x2, x3 이와 같이 적분을 해 나가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x1이 먼저 x1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x2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x3에 적분하고, 물론 적분 구간은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복 적분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반복 적분이라고 표현해서 먼저 a부터 b까지 f의 x1, x2, x3를 x1에 대한 함수로 먹고 요거 적분하자는 거죠. 요것만 적분을 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요 식은 x1과 x2와 x3의 함수다. 그죠? x1에 적분했기 때문에 x1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뭐에 대해 적분하자? c하고 d까지 x2에 대해 적분하자. 그리고 나서 또 이거를 e부터 f까지 x3에서 적분하자. 이렇게 해나간 것을 우리가 말하는 반복 적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반복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뭐에 의해서, 푸비니의 정리에 의해서 적분 구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먼저 뭐에 대해서 할 수 있어? x2에 대해서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x2에 대해서 먼저 하려면 c부터 d까지죠. x2에 보면은 c부터 d까지니까 x1, x2, x3 함수가 되고, 이거에 dx2하고, 그 다음에 얼마부터? e부터 f까지 x3에서도 적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부터 b까지 x1에 대해서 적분해도 된다. 이거와 더 똑같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적분 구간이 일반 구간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일반 구간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적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일반 구간으로 적분됐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 변수가 있다면 x1, x2, x3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x1, x2, x3가 범위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주어있다든지, 보통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가장 많이 나오고, 물론 이것이 아닌 다른 걸로도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중적분, 다중적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 두 가지. 0부터 무한대까지 또는 0부터 1까지 어떤 범위 내까지 들어가는 경우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적분을 어떻게? 그럼 앞에서 우리가 요런 형태, 이런 두 가지 형태 이중적분에서 봤죠. 잠시 복습. 이중적분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적분 구간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적분 구간으로 나타내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먼저 x2로부터 나타내면은 x2는 어디서부터? x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x1은 얼마부터? x2가 없어지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이렇게 적분 구간을 썼던 걸 기억하시죠? 이렇게 썼던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적분을 몇 개로? 3개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3개로 표현하는 방법은 2가지요. 먼저 x3부터 쓰면 된다고. x3부터 쓰면은 x3는 얼마부터? x2부터 무한대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x3가 없어졌으니까 x2는 어떻게 돼요? x2는 x1부터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x2는 x1부터 무한대까지 되고 그럼 x2하고 x 없어지니까 마지막 x1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x1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x1부터 해도 돼요. x1부터. 그럼 x1부터 쓰면 x1은 어떻게 돼요? x1은 0부터 x2 사이가 되고 자 그럼 x1이 없어졌어. 그럼 x2는 어떻게 돼요? 0부터 x3가 되겠죠. 그래서 x2는 0부터 x3까지가 되고 다시 x1하고 x2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x3는 0부터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x3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을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것부터 적분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식은 적분이 어렵고 어떤 식은 쉬워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것은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쉬운 적분이래요. 주로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는데 이런 적분을 x3부터 해나간 것이 더 유리할 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분 구간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겠죠. 그럼 여기는 무한대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돼?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럼 똑같이 x3부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1부터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3개의 부등식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적분 구간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예제를 들어서 하나씩 해볼게요. 예제 8.4 14 예제 8.14는 자 적분 영역이 A가 x1, x2, x3고 점들의 집합인데 어떻게 됐어요? x1이 0부터 1 사이 x2가 얼마부터? 0부터 2 사이 0부터 2 사이 그다음에 x3가 0부터 3 사이 요 범위에서 어떤 함수를 구하라? 다음 정적분을 구하라는 거죠. 삼중적분 A 구간에서 함수가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에 그 다음에 dA 이렇게 쓴다 했죠. DA라고 써야 되죠. DA 다르게 써서 뭐 DR이라고 쓰게 되고 적분 구간을 R로 표현하면 DA로 표현하게 되고 그럼 이 구간에서 x1, x2, x3죠. 세 개의 변수니까 굳이 쓴다 그러면 이제 구간을 나타내서 반복 적분을 표현한다면 먼저 x1에서부터 할 것이냐, x2부터 할 것이냐, x3부터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x1부터 이런 경우는 이제 뭐죠? 저희 직육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먼저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면 순서대로 x1부터 가면 x1부터는 0부터 1까지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에 dx1이 되겠죠? x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x2는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dx2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는 dx3로 이렇게 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반복 적분을 써서 먼저 요거 x1에서 적분하자는 것이죠. x1에 대해서 적분하자. 그러면 앞에는 그대로 두 개 적분은 그대로 있고 0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 이건 x에 대해서 x1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3분의 1의 x의 3승 x1의 3승 플러스 x2의 제곱 x3의 제곱이 x1이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dx2, dx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 자 x1에 대해서만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3분의 1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x3의 제곱이 되겠죠. 요놈의 dx2, dx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x1에 대해서 적분이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x2에 대해서 적분을 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0부터 3까지 어떻게 돼요? 자, 먼저 x2가 없는 거 3분의 1 플러스 x의 3승의 제곱 곱하기 x2가 되겠죠? 플러스
3분의 1의 x2의 3승에 0부터 2까지의 dl은 dx3가 남겠죠? dx3가 남는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0부터 3까지. 자, x2에 대해서 2 집어넣고 0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x3의 제곱에 2가 나오죠?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집어넣으면 3분의 8 나오죠? 3분의 8. 0 집어넣으면 다 0이니까 요거에 dx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한번 쓰면은 이거는 0부터 3까지 2x3의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3분의 10인가요? 3분의 10에 dx3가 되겠다는 것이죠. dx3가 나오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자, 마지막 x3의 적분하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2에 x3의 3승 플러스 3분의 10에 x3가 되겠죠? 요거에 0부터 3까지. 그러면 이제 3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얼마? 18 플러스 10인가요? 10. 그래서 얼마? 28이다. 라고 이렇게 적분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응? 또 뭔가 책하고 잘못됐나요? 내가 뭘 잘못 썼을까요? 뭐가? 책이 가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일단 확인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제 8.15. 예제 8.15를 보면은, 자, 적분 영역이 B가 x1, x2, x3가 되고, 그 다음에 x1은 0부터 1까지, x2는 0부터 2까지, x3가 0부터 3까지죠? x3가 0부터 3까지 이 범위에서, 자, 인티그랄 B에 x1의 제곱 곱하기 x2의 제곱, x3의 제곱에 dx1, dx2, dx3. 이거 그냥 dA 이렇게 쓰게 된다 했죠? dA 이렇게 써도 우리가 적분 변수가 몇 개구나, 3개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걸 적분하려면 물론 우리 책에서는 x1부터 하나씩 x1, x2, x3 이렇게 해나갔죠. 근데 그렇게 해나가도 되지만 뭘 이용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변수 했던 거를. 이 변수가 적분 구간이 직사각형 모양, 직육면체 모양이죠. 다시 말해서 x1하고 x2하고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x2가 x1부터 x1 무한대까지라든지 0부터 x1까지라는 게 이런 범위가 없죠. 그렇게 무한할 때는 이 곱하기로 된 거는 어떻게 해요? 뜯을 수 있다 그랬어요. 뜯을 수 있다고. 그걸 이용해야 돼요. 물론 하나씩 적분해야 되지만은 그걸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적분 구간을 봅시다. 먼저 적분 구간은 x1은 0부터 1까지고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에 dx1이고, x2는 0부터 2까지고 dx2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가 dx3예요. 근데 이게 곱하기로 됐을 때는 이 변수에서도 곱하기 뜯어졌죠. 어떻게? 먼저 x1에서 뜯으면은 0부터 1까지 x1의 제곱에 dx1 곱하기 0부터 2까지 x2의 제곱에 dx2 곱하기 0부터 3까지 x3의 제곱에 dx3 이렇게 곱하기로 뜯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삼중적분에서 똑같이 쓸 수 있죠. 삼중적분에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뜯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x1 먼저 하고 x2하고 x3 해도 되지만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얼마요? 간단해. 3분의 1 나오죠? 이건 얼마 나와요? 3분의 1 x는 3분의 8 나오죠? 그 다음에 3분의 얼마나요? 3승이니까 27 나온가요? 27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 나온다? 8 나온다. 라고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8.16도 마찬가지예요. 8.16도. 자, 적분 구간이 x1는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x2가 0부터 1까지. 그 다음 x3는 0부터 파이까지. 이 범위에서 삼중적분, 이 영역이 C죠? C들이 되는 거니까 C에 대해서 2배 x1, 인티그랄이죠? 2배 x1, 그 다음에 2x2승, 그 다음에 sin x3승, x3, sin x3의 dx1, dx2, dx3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죠? 적분 구간이 직육면체, 서로 의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각각의 x1과 x2하고 x3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뜯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x1에 대해서 2는 앞으로 끄집어내도 되고, x1에 대해서 xn을 보면은 1부터 2까지니까 x1의 dx1.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2x2의 dx2. 0부터 파이까지 sin x3의 dx3로 이렇게 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죠? 그럼 굳이 한 개, x1에 대해서 하고, x2에 되고, x3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거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에 4 빼기 1이죠? 2분의 1에 4 빼기 2분의 1 x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적분하면 2x승이죠? 2x승에 1 집어넣으면 2 빼기 1 나오겠죠? 2 빼기 1 나오겠죠? 2x승이고. 이건 얼마야? sin x3. 적분하면 얼마야?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의 x3죠? 마이너스 코사인 x3. 0부터 파이까지만 지우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에 코사인 파이가 얼마? 마이너스 1. 빼기 코사인이니까 1이 되겠죠? 코사인 0, 1. 그러므로 얼마? 2가 되죠. 2가 된다는 것이고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얼마입니까? 6에 2-1로 나오겠죠? 그래서 6에 2-1로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앞에까지 이제 세 개의 예제는 이제 적분 영역이 직육면체, 각각 x1, x2, x3 개 변수가 각각 정수로 끊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17은 그렇지 않고 범위에 의존하는 경우, 일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제 8.17은 자, 일반 영역으로 했을 때를 보자는 것이죠. 일반 영역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간단히 설명했죠. 세 3변수 함수, x1, x2, x3 함수가 어떻게 2에 마이너스 x1, x2, x3 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함수로 되어 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적분 영역이 C가 어떻게 되어 있냐. C가 x1, x2, x3의 점들의 집합인데, x1이, 자, 일반 영역이 아니네요. x3, x3가 0부터 무한대까지네요. 이건 일반 영역이 아니네요. 이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이죠. 이것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각각 의존하지 않고, x1도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쓴 거죠. 0부터 무한대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x2도 0부터 무한대, x3도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된 거죠. 요 영역. 그냥 직사각형 모양에서 적분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적분을 쓴다고 하면 인티그랄 C에 자, 2의 마이너스 x1, x2, x3에 이게 dA다 하는 것이죠. dA다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적분과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1, x2, x3에 dx1, dx2, dx3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0부터 플러스 무한대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로 썼죠. 0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적분 구간이 의존하지 않죠? x1, x2에서 x3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함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곱으로 표현하니까 바로 한꺼번에 해도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돼? 이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의 dx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도 돼요. 적분의 3승으로. 되겠죠? 왜? 굳이 쓴다 하면 여러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1의 dx1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2의 dx2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의 3의 dx3 근데 어차피 정적분은 어떻게 돼? 상수가 나오죠. 상수가 나오니까 x로 바꿀 수 있죠.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승의 dx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승의 dx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의 dx 이렇게 바꿔서 결국 뭐가 돼? 0부터 무한대까지의 2의 마이너스 x승의 3승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승교 표현되고. 그러면 이제 적분하면 되죠. 이제 적분하면 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얼마야?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적분 구간을 지금 우리는 짝대기 두 개를 썼었는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대학 가서는 짝대기 이렇게 하나만 친 경우도 있어요. 하나만 친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적분 구할 때 fx의 a부터 b까지를 그냥 이렇게 fx의 a부터 b까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에 몇 승? 3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안에 거는 자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죠. 0 빼기 얼마? 2 0 집은 1 나오니까 0에 요거에 3승
그래서 1되죠. 그래서 답은 1의 3승이니까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분의 거듭제곱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18이 바로 일반 영역에서의 적분이에요. 삼중적분. 자, 함수가 똑같지. 앞에서 봤던 함수가 똑같아요. fx1, x2, x3가 2의 마이너스 x1, x2, x3로 주어졌고, 자, 그랬을 때 적분 영역이 x1, x2, x3로 주어지고, 그랬을 때 x1이, 자, x1부터 x2, x3 무한대 이렇게 적분 영역이 이제 일반 영역으로 주어 있죠. 요 영역에서 주어지고, 그랬을 때 삼중적분 인티그랄 d에서 fx1, x2, x3의 dx1, dx2, dx3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걸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부등식이 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했죠. 그럼 이걸 적분할 때는 x1부터 해도 되고 x2부터 해도 되고 x3부터 해도 되고 우리 교과서는 둘 다 풀어놨어요. 만약에 그러면 x1부터 쓰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x1부터 쓰면은 x1은 0부터 x2죠. 0부터 x2까지. 그러면 이 함수가 2의 마이너스 x1, x2, x3가 되고 요거의 dx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x1에 대해서 적분이 끝났다. 그럼 x2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그럼 x2는 0부터 x3까지. 그래서 0부터 x3까지 dx2. 그 다음에 이제 x1, x2가 끝났다. 그럼 x3만 남겠죠. 그럼 x3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dx3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뭘로 반복 적분해서 x1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x3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풀어되고 여러분들 교과서 냈으니까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반대로 x3부터 해도 된다는 것이죠. x3부터 하면 이거는 x3로부터 하면 x3는 얼마부터야? x2부터 무한대죠? x2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1, x2, x3의 dx3가 될 것이고 그 다음 x3가 끝났다. 그럼 x2는 얼마요? x1부터 무한대죠? 그럼 x1부터 무한대까지 dx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면 x1은 0부터 무한대죠?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dx1이다. 이렇게 써서 적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요거이 더 적분하기 쉬워요. 이것보다. 이거는 함수가 두 개가 남아요. 왜? 0 집어넣은 거하고 2의 x승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건 2의 무한대가 0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요. 그럼 요거부터 적분해보자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적분. 자, 그러면 0부터 무한대까지, 인티그랄 x1부터 무한대까지. 자,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적분하면 x1에 대해서 적분하고 x3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앞에서 상수니까 마이너스만 남죠? 2의 마이너스 x1, x2, x3가 되고, 그 다음 요거에 얼마부터? 0부터 x2부터 무한대가 돼요. 그리고 dx2, dx1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뭐 이거 부정적분 구하니까 x3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그죠? 그냥 x3 자리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x 자리에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가 무한대, 이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게 0이 돼요. 0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나왔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x2만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 x1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이게 x2 자리가 들어가니까 x1 플러스 2배 x2가 되겠죠. 요거에 dx2, dx1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x2에 대해서 또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0부터 무한대까지 x2에서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고 2분의 1 나오겠죠? x2에 적분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x1 플러스 2배 x2에 그 다음에 x1부터 무한대까지 dx1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똑같이 x2 대신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집어넣으니까 x1 들어오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고 2분의 1 되고 2에 x2 자리에 x1만 집어넣으니까 2의 마이너스 3배 x1의 dx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적분하니까 얼마요? 3 곱하기 2분의 1. 나중에 이거 쓰기 위해서 6으로 안 쓰고 써놨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남고 2의 마이너스 3x1의 얼마부터 0부터 무한대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1이죠? 이게 플러스를 돼요. 앞에 부호가 있으니까. 그죠? 다시 하면 0 빼기 1이죠? 0 빼기 1 나온다는 거죠. 이게 플러스 1이야. 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이 나온다. 6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써나갈 수 있고. 이걸 이제 나중에 다중적분, N개로 확장시킬 거예요.
n개를 확장시켜서 적분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똑같이 6분의 1, 이렇게도 6분의 1. 어느 것이 더 편하냐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요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이 더 편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적분 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또 그 어떤 거 이렇게 쓴지 이렇게 쓴지 장담을 못하지만 보통 적분 구간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x3부터 적분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예제 8-19가 이제 이걸 확장시킨 거야. 다중적분으로 확장시킨 거야. 그래서 다중적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꼴이에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어요. 자, 예제 8-19를 보면은, 자, 바로 넘어갔습니다. n개의 변수 함수를 써요. 다중적분 나왔죠. n개의 변수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f, x1, x2, 동동동동, xn이 넣어져 있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서메이션 썼어요. i는 1부터 n까지 xi로 썼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x1, x2, x3, xn 합시라고 표현되겠죠? 요 함수가 주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함수가 주어 있고. 자, 이 함수를 적분 영역이 어디냐? 적분 영역은 다음과 같이 d가 x1부터 x2, xn의 점들의 집합인데 어떻게 됐어요? 0부터 x1, x2, xn-1, xn 무한대 이렇게 해야 되는 적분 구간이죠. 만약 이게 직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직육면체 형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0부터 x1도 0부터 무한대, x2도 0부터 무한대, 동동동동 xn부터 0부터 무한대라고 하면은 이 적분을 한 번에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곱하기니까 뜯어버릴 수 있겠죠. 하나하나 하지 않고 바로 뜯어서 나타내면 몇 승이 나와요? 하나의 적분에 0부터 무한대까지, 그걸 적분하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에 dx에 n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죠? n개의 곱으로 정적분으로 표현되고 각각의 적분 구간이 이렇게 뭘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쪼개졌다 그러면 각각의 적분들이 이런 게 n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나온다라고 쓸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뭘로 적분 구간이 일반적인 형태로 썼죠. 일반적인 형태로 써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은 이제 아주 n중 적분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표현해? x1부터 할 수도 있지만은 xn부터 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n개니까 결국 뭐야 돼? 유출을 해야 돼요. 물론 유출을 한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을 써서 증명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거기까지 증명하지 않고는 이제 유추해가지고 그것이 맞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자, 적분 어떻게 되냐? 먼저 xn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n-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죠? xi가 되고, 이거에 dxn이야. xn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xn에 대해서 했어. 그럼 뭐가 돼? xn-를 해야죠? 그럼 xn-를 해서 어떨까? xn-2부터 무한대까지 되겠죠? d에 xn-1 되고, 그 다음에 xn-2에 대해서 뭐 xn-3부터 무한대까지 d에 xn-3이 되고, 그 다음에 동동동동동동 x1은 어떻게 될까요? 0부터 무한대죠? 그 앞에 x2는 x1부터 무한대가 되고, 동동동동 tx2, tx1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나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써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n부터 하나씩 하면 돼요. 어렵지 않고 여기 xn부터 나가면 돼요. 자, 아까쯤에 3개짜리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어떤 형태야? 2의 마이너스 x1 가로 열고 x1, x2, xn까지 합시죠. 자, 그럼 적분해 봅시다. 그럼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n까지 xi가 되겠죠? n까지예요. n까지, xn까지가 되는 거죠. xi까지 적분이니까 요거에 얼마? 0부터 xn-1부터 무한대까지 되겠죠. 적분했으니까. 그죠? xn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x1이 붙어 있겠죠? 적분할 때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면은, 자, 무한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무한은 0이죠. 그 다음 빼기, 이 다음에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이 다음에가, 자,
xn 자리에 xn-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다 일일이 써볼게요. 이렇게 숨겨놨겠죠. 그럼 xn-2 앞에 있고 xn-1개는 몇 개가 될까? 2개가 되죠. 2개가 되죠. 그죠? 이거 2개 되죠.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왜 xn 자리에 xn-를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xn-2개가 되죠. 그래서 2개 xn-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가 되고 요것만 남아. 그래서 어떤 형태가 돼? 2의 마이너스 x1부터 xn이 있는데 xn 자리에 xn-를 들어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xn-만 2개가 엎혀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적분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적분해? x1에 대해서 적분하죠. 이걸 x1에 대해서 적분. 자, 그러면 굳이 쓰다면 여기에 xn-2부터 무한대까지 dxn-죠. 그리고 동동동동동동 앞에 동동동동동동 붙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붙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xn-1에 대해서 적분하자는 것이죠. 자, 그럼 xn-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2가 붙었죠. 마이너스 2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 돼? 앞에 적분은 다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1 서메이션 빼고 그냥 썼어요. xn-2 플러스 2배 xn-1에 그 다음에 얼마부터? xn-2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dA 이렇게 그냥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xn-에 대해서 접근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집어넣고 xn-. 무한대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0. 빼기 또 나오죠? 이게 플러스가 되고 그럼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1, x2. 자, xn-1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xn-2가 들어가죠. 그럼 xn-3이 남고 그 앞에 xn-는 이런 몇 개가 있어? n-1은 2개가 된다는 것이죠. d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d가 뭐야? xn-2, xn-1, xn이 했던 자리인데 어떻게 됩니까? xn 자리에는 xn-을 집어넣고 그게 2개가 xn-을 쓰고 다시 xn-을 자리에 xn-을 집어넣으니까 xn-을 몇 개? 3개가 되는 셈이죠. 뭔가 답이 보이죠? 답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만약에 xn-2까지 적분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때 이 적분할 때 얼마 나와? 3이 나오죠. 그죠? 이게 3 곱하기 2분의 1 나와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적분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4배 xn-3이 나오겠죠? 그죠? dA 이렇게 나온 걸 쓸 수 있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유추하는 거야. 한 칸 정도는 그냥 답을 계산한 거죠. 그죠? 그러면 xn-2 자리에 xn-3을 집어넣으니까 하나가 더 생기니까 4배 xn-4. 그 앞에는 뭐가 있어? 굳이 쓰다면 xn-4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야 돼. 어디까지 갈까? 예를 들어서 xn-2까지 적분했다 하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올 거냐?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했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했다면 4가 있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1, x2 5배 xn-4가 되겠죠. 언제까지 하면? xn-4까지 적분했으면. 그죠? n-4까지 5죠. n-5까지 나오겠죠? 4까지 적분해서 xn-의 4에다가 xn-5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몇 개가 생긴다? 5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5개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동동동동동동 여기서부터 이제 유추를 해야 되는 거죠. 유추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x1까지 갔다. 그러면 앞에가 뭐가 붙을 것이고 x1까지 가면 0부터 무한대까지고 이 앞에는 뭐가 붙을 거? 이 x1까지 가면 여기에 x1 앞에는 뭐가 붙었을 것이냐는 것이죠. 이게 찾아야 할 게 여기하고 여기 앞에 분의 1, 요 앞에가 뭐가 붙었을 것만 유추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를 했을 때 얼마 나왔어? 하나를 했을 때 1 나왔죠. 이건 1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1분의 1. 2개 했을 때 2 곱하기 1이죠? 2 곱하기 1이야. 2개 했을 때 결과가 여기까지 적분한 거죠? 3개 했을 때 여기까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4개 했을 때 얼마야? 4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에요. 그죠?
그러면 xn까지, xn-2까지, x2까지 적분 몇 개 적분했어? n-1개 적분했죠. 그럼 n-1개 적분하면 요 앞에 뭐가 나올까? n-1 팩토리얼 나오겠죠?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번 할 때 1, 두 개 했을 때 x2까지 했을 때 n-1까지 했을 때 두 개 했을 때 2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러니까 x1까지, x2까지 했다면 x2까지 적분하면 n-1개 적분했죠? 그러니까 n-1 적분했으니까 여기는 n-1 팩토리얼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x1의 몇 승? x1이 몇 개 됐을까? 다 합쳐진 거니까 n개가 되겠죠? x1, x2, x3, x3 합쳐질 때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x1에 됐을 때는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가 나왔죠.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됐을 때는 3이 되고 3이 됐을 때는 4가 되고 4가 됐을 때 5가 됐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x1 했을 때는 1 나오죠. 앞에는 1분의 1 나와. 근데 xn이 xn-1을 되면서 2배 xn-로 바뀌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xn-가 얼마 돼? 3배 xn-2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게 해야죠. 아, 이거 다 더한 거니까. 쉽게 말해서 x1부터 xn까지 있는 자리를 점점 하나씩 대체해 가잖아. 이렇게 하나씩 대체해 갔죠? 합해 나간 거니까 n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분하니까 이게 이제 뭐가 돼? n 팩토리얼 분의 얼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1에 0부터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1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은 n 팩토리얼 분의 1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n중 적분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n중 적분을 시도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서 유추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게 맞는가 했을 때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먼저 1일 때 해보고 1일 때 1 나오죠. 그 다음에 n일 때라고 생각하고 n-1하면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 하나를 변수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적분하면은 한 칸만 더 적분해보면 되겠죠. 아, 그러면은 n 얼마 돼?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나오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 유추가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이팅!